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삼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토요일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그 날씨는 뭐 우중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마치 이 날씨가 꼭 삼성전자 주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날씨가 흐리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밝은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똑같습니다. 장기 투자하다 보면 흐릴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태풍 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밝은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어떤 소식이냐면요.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가 그 코스피 시장에 긍정적인 견해를 내보여서요. 요걸 한번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이르면 서머 랠리 온다. 코스피 3,500도 부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태형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가 왜 이런 서머 랠리가 오고 코스피 3,500도 부담 없다고 얘기했는지 한번 요 기사를 보면요. 일단 이분은 조정은 마무리된 것 같다는 견해를 내보이네요. 3월, 4월 큰 조정도 아니었고 지수 기준 7에서 8% 정도 빠진 수준이다. 조정 빌미가 국채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으니 긴축도 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리가 이제 안정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빠질 때 헤지 펀드들이 많이 샀다. 원래 순매도에 있던 것이 순매수로 바뀌었다고 얘기했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빠질 때 산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물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봤습니다. 5월까지 피크를 찍고 6월에 안정될 것이라고 견해를 내세웠고요. 국채 금리 상승 속도가 눌렸던 시장 조정은 끝난 것으로 봤습니다. 이분이 시장 전망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한지 한번 보면요. 이 그로스일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는 3대 펀더멘털 지표를 봐요. 이제 과거 30년, 40년 통계를 본다고 하는데요. 첫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고 하면 투매가 나오고 그때 팔아야 하느냐를 따져보려면 과거 상황을 지켜보는데 과거 미국이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미국 기준 지수가 8에서 10%, 한국은 12%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그렇게 빠졌을 때 사야 한다는 거다. 왜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안에 다시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금리 인상을 두세 차례 할 때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이게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돈의 수요가 늘어났고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걱정도 사실 5월, 6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입니다. 거기서 걱정할 부분이었는데 미리 당겨서 선반영한 것 같다는 게 이분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보면 증시 전망이 좋을 것 같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이제 2분기에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가 예전에는 봄에 조정이 있겠지만 큰 조정은 아니다. 그리고 적극 매수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는 서머 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서머 랠리는 6월에서 7월에 이제 주식이 강세장을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5월, 6월에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3개월 정도 갇혀있던 박스권을 뚫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하기 좋은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크로 경기 지표, 두 번째는 기업 이익 예상치, 이 세 번째는 유동성을 봅니다. 이 유동성, 진짜 작년에 이 유동성 때문에 오를 주식, 안 오를 주식 정말 다 올랐죠. 정말 수급은 주식에서 진짜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렇게 그 유동성을 얘기했네요. 우선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상향되고 공급관리협회 지수 등이 너무 좋게 나온다. 그래서 경기 펀더멘털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 이익도 국내가 전년 대비 5에서 60%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나온다. 시장에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순이익 예상치가 연초 대비 13% 정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예. 그 마지막은 유동성인데요. 테이퍼링이 내년 초부터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지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효과를 다 보여주지도 않았대요. 예,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다 보여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을 얼마 전에 통과시켰고 통장에 꽂아주는 상태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로 연결되는 지표들은 5월에서 7월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좋게 나오면 서머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 코스피의 그 주가 수익 비율 퍼 있잖아요. 이걸 11배 정도 적용하면 코스피가 3,500에서 3,600이 된다고 해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요게 핵심이죠. 부담이 없대요. 3,500, 3,600도.
그러니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가에서는 그 목표치나 예상 코스피 지수를 조금 적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역시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더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 기사에는 그냥 부담 없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삼성이 미국과 중국에 껴서 샌드위치 신세에서 진짜 어떻게 되냐. 근데 이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는 미중 갈등에도 삼성전자는 끄떡없다. 예, 우리한테 정말 좋은 거죠.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 등 국내 기업들한테 나쁘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중국 우시시안에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 큰 공장들이 있는데 장비 수입이 막히면 생산이 어렵지 않겠냐는 건데 이분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하려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걸 제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 일부 중국에 있다고 제재하는 것은 바이든 정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바이든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19곳에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해달라고 얘기했고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세제 혜택도 준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조 바이든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차량 생산이 안 되고 애플 스마트폰 생산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미중 반도체 갈등이 우리 기업에 나쁜 영향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기업을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기업을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좋다고 본다고 이분은 얘기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진짜 논란이 많아요. 저는 이 대표와 같은 생각인데요. 다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요. 5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하는데 이 공매도 재개가 어떻게 보냐면요. 자, 공매도는 코스피 200 이내의 대형주 위주로 시작되는데 결론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펀드들이 많이 줄었고, 자,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공매도를 칠 만큼 버블이 쌓인 기업이 없다. 삼성전자는 버블이 쌓이지 않았다. 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이익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미국에 공매도를 할 만한 기업들이 많다. 공매도 재개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일부 테마주로 엮여 올라간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기관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우리 삼성전자 주주를 괴롭히는 기관이 공매도를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손해볼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삼성전자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또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코스피가 3,500도 뭐 부담이 없는 지수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게 23%에서 25%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은 11만 원에서 12만 원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도 뭐 말이 많습니다. 팔아야 된다, 고점이다, 버블이다, 희망회로 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자,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정고점 목표 주가를 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제 96,800원을 또 넘으면 또 정고점을 넘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언제나 비관론자들에게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매도한 사람들이 후회했고요. 그들의 비명과 질투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도 마무리 멋지게 하십시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삼성입니다.